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 피해야 할 추한 행동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 첫 번째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깎아내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성공해봤자 소용없어. 요즘은 실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니까. 저 사람, 솔직히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띄워주는 거지. 누군가 성공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남을 깎아내리게 될까요? 젊을 때는 주변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마음이 바뀌죠.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 방어가 생기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성공하면 나의 실패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최고였던 시절을 놓지 못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니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우위를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때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인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 문화, 트렌드가 변하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새로운 성공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전과 철학에서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공자는 군자구적이 소인구저인. 즉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지만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나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남의 성공을 비난하면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뒤처지는 것은 내 자신이죠. 니체는 강한 자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고 자신도 성장하려 하지만 약한 자는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도태됩니다. 약자의 도덕이 되는 순간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장자는 남과 비교하는 삶은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인생을 물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내가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나 자신의 성장을 막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내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이 피하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은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져.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경험이 많을수록 편견도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경험이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 겪어봐서 알아. 라고 하며 새로운 성공 방식을 무시하는 순간 나도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기 불안의 반영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의 성공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쟤는 운이 좋았어. 대신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루소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할 때 불행해진다 고 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성공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낼수록 더 많은 좋은 일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더 성숙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 두 번째는 외모와 위생 관리 소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나이에 꾸미면 뭐해? 편한 게 최고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외모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겉모습만 흐트러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뭘 하면서 체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때 잘 꾸미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써.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불편한 옷보다는 편한 옷, 단정함보다는 대충 입는 게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위생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면도를 하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으며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것은 결국 자기 관리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모와 위생 관리 소홀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전과 철학에서도 자신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많습니다. 공자는 몸을 가꾸는 것은 도리를 지키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몸과 머리카락, 피부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즉, 내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외모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자신을 방치하는 태도가 되고 이는 삶의 태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것이 내면을 반영한다. 습관이 곧 인간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모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은 결국 내 삶 전체를 대충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니체는 자신을 가꾸는 것은 곧 의지의 표현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태도.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위생을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볼 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외모와 위생을 신경 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냄새, 채취, 옷차림 등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위생 관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면도나 피부 관리만 잘해도 세균 감염과 피부 트러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외모 관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멋지고 품위 있게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인 청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기, 깔끔한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채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꼭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피부 관리, 머리 손질, 옷 매무새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해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멋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는 돈으로 권위 행사하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 무게 속에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때때로 불필요한 자존심과 권위의식도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돈이 여기에 얽히면 문제가 더 커지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자유롭지만 그것이 관계의 무기가 되고 권위를 앞세우는 도구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내가 이 나이에 돈도 없으면 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돈이 있으면 확실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는 하늘의 뜻이요. 인품은 스스로의 몫이다. 즉, 돈은 하늘이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지만 인격과 품위는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너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돈도 없는 놈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60대 후반인 정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왜냐고요? 그는 늘 내가 돈을 대줬으니 내 뜻대로 해야 해. 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자 내 돈으로 대학 보냈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고, 딸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내가 결혼 자금을 대줄 테니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 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은 점점 정수 씨와 거리를 두었고 결국 정수 씨가 돈을 준다고 해도 이제 필요 없어요. 라며 떠나버렸습니다. 돈은 분명히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을 받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만 부자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권위를 앞세우는 도구가 되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비슷한 수준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민수 씨와 영호 씨가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죠. 민수 씨는 직원들에게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반면 영호 씨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야. 함께 성장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따를까요? 당연히 영호 씨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라 돈이 큰 의미를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돈을 줘야만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상황이라면 이미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돈을 앞세우지 않고 배려와 품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민철 씨는 젊은 시절 성공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돈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라고 했고 친구들에게도 밥값을 낼 때마다 내가 돈 냈으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돈 때문에 곁에 있었지만 점점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일날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외롭게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반면 같은 동네에 있는 준호 씨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넸고 작은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일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었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잘 써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돈 때문이 아니라 품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은 줄어도 관계가 남아야 행복합니다. 돈을 무기가 아니라 선물처럼 쓸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더 따뜻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척과 고집불통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 쌓이고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깊이가 반드시 지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연륜이 쌓일수록 더 유연해지지만 또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럽고 완고해집니다.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옛것이 무조건 옳다는 착각. 옛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통과 경험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문제는 옛것이 무조건 옳다는 태도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옹고지신이라 옛것을 익히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즉,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되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괜히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문제만 생긴다니까. 이런 말들 주변에서 흔히 들리지 않나요? 변화에 대한 거부,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불신이 이런 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은 가게를 운영해 명수 씨가 있습니다. 가게는 동네 명물로 자리 잡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들이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지만 명수 씨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장사해 왔어.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가게는 점점 적자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다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착각.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해봐서 알아.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의견을 진리라고 부른다. 오래된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 방식도 달라졌죠. 학생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토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나는 이 방식으로 수십 년을 가르쳐 왔다. 내가 틀릴 리 없다. 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그 수업을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강의는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태도는 오히려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게 만듭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며 배우기를 거부하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복잡해서 못 쓰겠어. 라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졌죠. 결국 스마트폰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 불편해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우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젊다. 이처럼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젊음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고집불통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유연하고 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나이가 들면서 더욱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 피해야 할 추한 행동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성공해봤자 소용없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품격도 깎아먹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와 위생 관리에 소홀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 권위 행사하려 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주변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말 들어야지. 같은 태도는 존경이 아니라 부담을 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배척과 고집불통 태도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점점 세상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사고방식을 배우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라는 말보다는 한번 배워볼까? 라는 태도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른이 되어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품격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